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죠. 개학을 맞은 아이들은 새로운 학용품을 사게 되고 또 학교를 오가며 문구점에 들러 이것저것 장난감을 사기도 할 텐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새학기 시즌 아이들의 학용품과 완구의 안전 실태를 살펴보고 유해 물질을 피해 안전한 제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 학기인데 최근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여러 어린이 제품들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 이 소식 접하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제품을 썼을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우리나라 제품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신학기를 맞이해서 학용품, 학생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난 1, 2월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우선 수거 교환 등의 리콜 명령 조치가 되었는데요. 특히 필통, 연필깎이, 크레파스, 색연필, 샤프, 지우개, 학생 가방 등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위에 성분별로 보면은요, 납 성분은 샤프 제품에서 47.9배로 가장 많이 초과되었고, 카드뮴 성분은 색연필 제품에서 3.79배로 가장 많이 초과되었고, 또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경우는 지우개 제품에서 무려 367.64배로 가장 많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 프탈레이트 가소제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인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만드는 제품, 또 우리가 쓰는 제품에 쓰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우선은 학용품이나 완구들이 보통 화려한 색상을 내기 위해서 페인트나 안료를 많이 사용하고 또 플라스틱 재질 부분을 반짝이거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프탈레이트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PVC 그리고 중금속들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금속 중에서 건강에 해로운 납이나 카드뮴, 크롬 등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런데 이 성분은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납성분의 경우는 피부염이나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뮴의 경우도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도 치명적인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건데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제품에 이런 카드뮴 같은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든 제품을 쓰는 아이들은 이 제품을 만지거나 사용할 때 유독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아이들이 행동하는 습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크레용이나 색연필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많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식품 섭취 시에는 손을 씻고 먹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 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액체 괴물과 같은 놀잇감도 인기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종종 부작용 신고가 종종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매하시고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시간을 정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문구점에서 슬라임 이렇게 팔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지고 나서 손 씻는 것, 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기 꼭 중요하겠고요. 또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불과 몇 달 전에도 이런 사례가 적발된 걸 보면은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자꾸 되풀이되는 건가요? 네. 제조업자, 유통업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사회에 전반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제도적 안전장치 또한 체계적이 못한 것도 이유입니다. 불량 불법 제품에 대한 유통 채널이 너무 많은 데다가 안전성 조사는 상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불량 불법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도 낮은 수준입니다. 처벌도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꼭 필요한 학용품이나 장난감 등을 무조건 사지 말라, 쓰지 말라, 그리고 가지고 놀지 말라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순간 불량 불법 제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이 정부가 제도를 잘 안전하게 만들어 놔야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감시도 잘 해야 될 텐데 일단 소비자들이 먼저 지혜롭게 이 제품들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밖에 네. 없는 이제 환경이잖아요. 어떤 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예. 더불어 제품 출시 전에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불량하고 조잡한 수입 완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는 유통점에서 유해 제품을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협업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불량 제품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활동과 신고 활동이 이제 활발히 될 수 있는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주어야지만 네. 자율적이고 또 자발적인 안전 감시 체계가 그런 분위기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민간 차원의 시스템 구축,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다 필요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제품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제품을 선택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가급적이면 반짝이거나 화려한 색깔 그리고 향이 강한 제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이제 놓칠 수 있는 게 체온 상승 시에 몸에 들어있는 이제 염기 성분 때문에 의해서도 염료가 파괴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방이나 뭐 실내와 같이 인체가 닿을 수 있는 코팅 제품을 피해 구매하려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자주 가는 이제 문구점이다, 뭐 대형마트다 해서 무작정 믿고 구매하시지 마시고 제품에 구매하실 때에는 KC 마크를 반드시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KC 마크는 사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최소한의 안전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예. 정부가 확인한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KC 마크가 붙어 있는데 혹시 뭐 리콜이 되거나 불량 제품으로 판별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불법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KC 마크가 붙어 있어도 완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건데.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떤 제품들이 이제 불량 제품인지 우리가 판별을 해 보려면 국가의 그 감시망에 걸린 리콜 제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어떤 제품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죠. 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불량 불법 제품들이 수입된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 제조국이나 제조회사, 수입자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안전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사이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이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제품안전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접속하시면 제품별 인증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또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콜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또 요즘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 앱인 리콜 제품 알림이에서도 다양한 안전 정보를 제공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제품 안전정보센터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 뭐 요가 매트나 뭐 전기 포트 같이 성인들이 쓰는 일상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리콜 대상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학생들이나 아이들 부모님들이 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홍보가 잘 돼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